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AI는 그 답을 찾아냅니다. 인베스트 딥다이브. 안녕하세요. AI 리서치 인베스트와 함께하는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가장 중요한 광산이 어딘지 아세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캐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21세기 기술의 뭐랄까 혈액 같은 거, 희토류를 캐는 곳입니다. 근데요, 이 광산이 한때 고작 전용기 한 대 값도 안 되는 진짜 헐값에 팔렸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파산 경매로요? 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이 파산했던 광산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요, 2025년 7월이었죠. 미 국방부하고 대규모 민관 파트너십을 딱 체결했어요. 이게 엄청 큰 뉴스고요. 또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차나 국방 시스템에 꼭 필요한 연구 자석 있잖아요. 그 시제품 생산을 2025년에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 있지만 희토류를 둘러싼 그 지정학적 긴장감,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특히 전기차, 첨단 무기, 친환경 에너지 이쪽에서요. 공급망 확보 경쟁이 아주 치열해요. 맞아요. 단순히 한 기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기술 패권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MP 머티리얼즈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앞으로 가능성은 뭔지 위험 요인은 또 없을지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잡한 이야기를 딱 따라오실 수 있게 핵심만 쏙쏙 뽑아 드릴게요.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죠. 현대 기술의 진짜 심장, 이 고성능 연구자석 시장의 90% 이상, 그리고 전 세계 희토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시장의 거의 80, 90%를 중국이 꽉 쥐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2010년에 그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중국이 일본한테 희토류 수출 딱 막아버리면서 이게 자원이 무기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서방 세계가 그때 진짜 충격 먹었죠. 근데 더 심각했던 건 그때 미국의 유일한 희토류 광산은 이미 문 닫고 파산 상태였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MP 머티리얼즈를 제대로 알려면 그 전에 이 마운틴 패스 광산을 운영했던 몰리코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의 실패부터 좀 봐야 합니다. 몰리코프가 프로젝트 피닉스라고 아주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이 광산 살리겠다고 돈을 얼마를 썼냐면요. 무려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2015년에 파산했죠. 실패 원인은 좀 복합적이었어요. 첫째는 기술 문제. 새롭고 복잡한 화학 공정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회수율은 낮고 운영 비용만 막 불어났죠. 심지어 나중에는 공정 설계 잘못됐다고 엔지니어링 업체랑 소송까지 갔어요. 둘째는 재무관리. 아까 말한 그 17억 달러, 그 빚을 감당 못한 거죠. 너무 과도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측실패. 중국이 갑자기 희토류 수출 제한을 확 풀어버리니까 국제 가격이 폭락했는데 여기에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가격 변동성에 너무 취약했던 거죠. 와, 2조 원짜리 실패라 진짜 처절했네요. 그런데 바로 그 잿더미석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본 거죠. 2017년에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제임스 리틴스키, 이 사람이 이끄는 투자 컨소시엄이 나타나서 단돈 2,0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억 원 정도, 그 돈에 이 망한 광산을 덜컥 인수합니다. 아니 17억 달러짜리가 2천만 달러가 된 거잖아요. 리틴스키는 이걸 그냥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기회,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의 첫 행보는 아주 현실적이었어요. 당장 광산을 다시 돌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좀 논란은 있었지만 일단 캐낸 원광 농축물을 중국 회사 성어 리소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파는 계약을 맺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2020년에 옵니다. 바로 스펙 합병을 통해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딱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얼마를 모았냐면 약 5억 4,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 넘는 큰 돈을 확보하게 돼요. 이 돈이 이제 회사의 핵심 비전, 그러니까 2단계, 희토류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시설을 캘리포니아에 짓는 데 쓰일 예정이었던 거죠. 진짜 파산 경매로 넘어갔던 자산이 불과 한 3년 만에 수십억 달러 가치의 상장회사로 확 바뀐 순간입니다. 자, 그럼 MP 머티리얼즈의 핵심 전략, 이걸 이제 광산에서 자석까지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3단계 수직 계열하거든요.
단계별로 좀 볼게요. 1단계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회사의 주 수입원이에요.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히토류 함량이 평균 8%나 되는 세계적으로도 진짜 드문 고품위 광석을 캐서 농축하는 과정입니다. 이 농축물만 팔아도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2단계는 이 농축물을 이제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네오디뮴이니 프라세오디뮴이니 하는 개별 히토류 원소를 분리하고 아주 순도 높게 산화물 형태로 만드는 공정이에요. 이 NdPr 산화물이 바로 그 전기차 모터나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강력한 자석 있죠. 그 자석의 핵심 성능, 그러니까 자기력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원료거든요. 2단계가 딱 완성되면 이제 중국에 의존하던 가공을 미국 안에서 하게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3단계는 텍사스 포트워스에 지금 짓고 있는 공장에서 이 고순도 산화물을 가지고 금속 분말 만들고 합금 만들고 그리고 최종 제품인 네오디뮴 철 봉소 NdFAB 영구자석 완제품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가 사실 부가가치가 제일 높고 기술 장벽도 제일 높은 단계죠. 이 3단계 전략 설령 들으니까 대단한데 좀 더 와닿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어때요? 예전 미국은 뭐랄까 최고급 밀, 원광은 자기들이 생산하는데 이걸 중국이라는 세계적인 제빵 명장한테 보내서 밀가루, 농축물로 빻게 하고 그걸 또 다시 보내서 케이크 믹스, 분리된 산화물로 만들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화려하게 장식된 케이크, 자석은 비싼 돈 주고 다시 사오는 그런 꼴이었잖아요. 근데 MP 머티리얼즈는 이제 우리가 밀 재분부터 반죽, 굽기, 마지막 크림 장식까지 케이크 만드는 전 과정을 미국 땅에서 그것도 우리 공장 안에서 다 하겠다. 뭐 이런 선언 같은 거죠. 단순히 원재료를 대주는 게 아니라 핵심 소재 기술을 우리가 다 갖고 비싼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중국이 수십 년간의 한 독점 구조에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뭐 첨단 기기의 심장이 앞으로는 메이드 인 USA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물론 이런 야심찬 계획이 성공하려면 강력한 경쟁 우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해자, 모트가 필요합니다. MP 머티리얼즈는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 해자를 만들었어요. 첫째는 마운틴 패스 광산 그 자체가 가진 힘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함량이 평균 8%나 되는 광산은 진짜 드물거든요. 시작부터 다른 저품위 광산들보다 훨씬 싸게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그 몰리코프의 실패를 아주 철저하게 교훈 삼았다는 점이에요. 몰리코프가 시도했던 그 복잡하고 불안정한 화학 공정 대신에 훨씬 단순하면서도 신뢰성 높고 이미 검증된 방식으로 공정을 최적화했어요. 특히 환경 규제가 엄청 까다로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친환경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한 게 눈에 띄어요. 보통 히토류 광산들은 폐기물 저수지, 그러니까 테일링 폰드라고 하는데 이게 환경오염 위험이 크거든요. 근데 MP 머티리얼즈는 물 사용을 확 줄이고 마른 폐기물을 안전하게 쌓아서 관리하는 건식 적층 광미 처리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또 공정에 쓴 물의 약 95%, 그러니까 연간 17억 리터 이상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쓰는 폐쇄로 물 재활용 시스템도 갖췄어요. 이건 그냥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서 물이 귀한 사막 지역에서 운영 비용도 줄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경쟁력인 거죠. 네, 그런 기술적, 환경적 강점들 좋은데 근데 제가 보기엔 과거 몰리코프를 좌절시켰던 그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가격을 막 흔들 수 있는데 이런 기술적 우위만 가지고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진짜 게임의 판을 바꾼 결정적인 한 수가 나왔죠. 정확합니다. 바로 미 국방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에요. 이게 MP 머티리얼즈의 가장 강력하고 정말 독보적인 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발표 내용을 보면요. 국방부가 그냥 돈만 대주는 게 아니에요. MP 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 중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생산할 NdPr 산화물에 대해서 구매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최저가격 보장 조항까지 넣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리코프는 중국이 가격 확 낮추니까 못 버티고 망했잖아요. 근데 MP 머티리얼즈는 이제 중국이 아무리 싸게 팔아도 국방부가 손실을 막아주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니까 망할 위험 자체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사실상 국가가 너네 사업 망하지 않게 우리가 보장해줄게 하는 강력한 보험증권을 손에 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GM하고도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GM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에 들어갈 자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전기차라는 이 거대하고 확실한 성장 시장의 수요까지 딱 잡은 겁니다. 또 일본의 종합상사인 스미토모하고도 유통계약을 맺어서 미국 말고 다른 주요 시장인 일본으로의 판매길까지 열었죠. 고객 다변화에도 성공한 거예요. 이야, 이 국방부와의 파트너십 구조,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MP 머티리얼즈가 뭐랄까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신약을 개발한 유일한 미국 제약회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저 멀리 중국에서는 국가 보조금을 엄청 받는 경쟁사가 언제든 원가 이하로 복제약을 막 뿌릴 수 있어요. 그럼 아무리 신약이 좋아도 가격 경쟁에서 못 버티겠죠? 이때 미 국방부 파트너십은 딱 국가 건강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시장 가격이 얼마든 우리는 당신 내 신약 비싸게 쳐주고 앞으로 10년간 당신들이 만드는 약은 우리가 다 사줄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이러면 이 제약회사는 더 이상 경쟁사가 가격 장난치는 거에 휘둘릴 필요 없이 그냥 안심하고 시설 투자 늘리고 신약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국가 보증을 받은 셈이니까. 그러니까 후발주자나 경쟁사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선점 효과랑 진입 장벽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몰리코프의 그 악몽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전략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강력한 해자를 바탕으로 MP 머티리얼즈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는 자석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늘리는 겁니다. 지금 짓고 있는 텍사스 포트워스 공장의 초기 목표는 연간 1000톤 규모의 NdFeB 자석 생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2028년까지 10X 팩토리라고 이름 붙인 대규모 신규 시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을 연간 10,000톤까지, 그러니까 딱 10배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만약 실현된다면 MP 머티리얼즈는 그냥 히토리 원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내 최대, 그리고 서구권에서도 진짜 손꼽히는 첨단 연구자석 제조업체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둘째는 중위토리 처리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마운틴 패스 광산의 약점 중 하나가 네오디뮴이나 프라세오디뮴 같은 경위토류는 많은데 고온이라 좀 극한 환경에서 자석 성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디스프로슘, DY, 테르비움, TB 같은 중위토류 함량은 낮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 국방부로부터 또 별도의 자금 지원을 받았어요. 2022년에 3,500만 달러, 2025년에 1억 5천만 달러 대출 승인. 이걸로 외부에서 사온 원료나 재활용 원료에서 중위토류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기술과 시설을 마운틴 패스 현지에 짓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딱 성공한다면 경위토류부터 중위토류까지 그야말로 완전한 메이드 인 USA 히토류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MP 머티리얼즈 비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거죠. 확실히 계획은 정말 원대하고 국방부라는 엄청 든든한 뒷배까지 생겼으니까 뭐 탄텐대로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당연히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잠재적인 함정들도 있겠죠. 가장 큰 건 역시 실행 리스크 같아요. 계획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 복잡한 화학 플랜트를 짓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자석 제조 시설을 예정된 시간과 예산 안에 완벽하게 돌리는 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특히 그 2단계 분리 정제 공정하고 3단계 자석 제조 공정은 기술적으로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과거 몰리코프도 여기서 무너졌던 거고 만약에 공장 짓는 게 늦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 문제가 터지거나 아니면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거나 하면 회사 재무 상태나 성장 계획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CEO인 제임스 리틴스키가 뭐 금융 전문가고 딜메이커로는 뛰어나지만 이런 복잡한 대규모 산업 플랜트를 직접 운영해본 경험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중국의 잠재적인 보복 뭐 이런 거 아닐까요? MP 머티리얼즈가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막 크는 걸 중국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가격 경쟁 말고도 히토류 가공에 꼭 필요한 특수 장비나 화학물질 수출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숙련된 기술 인력들이 못 가게 막는다든지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다른 수단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여전히 글로벌 히토리 생태계는 중국이 많이 쥐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단일 자산 의존성 문제도 좀 있어 보여요. 현재 MP 머티리얼즈의 모든 생산 기반이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 딱 한 곳에 다 몰려 있잖아요. 만약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온다거나 설비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지역 규제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해서 마운틴 패스 운영이 딱 멈춰버리면 회사 전체 생산이랑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리틴스키 CEO 본인도 언론 인터뷰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국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사실상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중국 국영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강조하죠. 이건 공정한 상업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지정학적 경쟁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게 먼저다. 이런 논리인 거죠.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입니다. 파산한 광산의 잿더미에서 시작해서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쓰고 또 과감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랑 산업계의 핵심 파트너십까지 딱 확보하면서 서구 세계 히토류 공급망 재편의 선봉장으로 떠오른 MP 머티리얼즈. 진짜 한편의 산업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MP 머티리얼즈에 대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MP 머티리얼즈는 그냥 광산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기술 패권이랑 직결된 이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독점을 깨고 서방 세계가 자립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미 국방부랑 GM과의 그 강력한 파트너십, 이게 과거 몰리코프를 파산시켰던 치명적인 리스크들, 예를 들면 시장 변동성이나 중국의 가격 장난 같은 위협을 사실상 없앴다는 거예요. 이건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MP 머티리얼즈만의 강력하고 독보적인 해자고 사업 안정성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셋째, 이제 성공의 열쇠는 외부 시장 환경보다는 내부 역량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즉, 그 복잡한 2단계 분리정제 공정이랑 3단계 자석 제조 공정을 계획대로 또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확장할 수 있는 실행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 실행 과정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네, MP 머티리얼즈의 성공 스토리는 아직 쓰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서구 세계의 히토류 독립이라는 이 거대한 실험, 계획대로 잘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중국이 대응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실행 과정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 이 히토류라는 힘이 여러분의 미래 기술 환경과 투자 결정에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